네,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가 오늘도 뉴스 3개를 추려갖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노 아베, 노 미쓰비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 네네. 이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사실 어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손팻말 구호였습니다. 예. 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한테 개별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뒤에도 그렇죠.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네. 예. 세 차례에 걸친 소송 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강제 집행 신청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매각 대상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을 보면요, 한국 내 상표권 2건이 있고요. 예. 영어로 든 문자와 문양이라고 합니다. 네. 특허권 6건이 있습니다. 네. 만약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미쓰비시의 이런 재산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일단 감정 평가를 거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바탕으로 피해자한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상표권하고 특허권이잖아요. 네네. 건물, 예금 통장 이런 거면 네네. 압류 후에 처분 절차가 참 쉬운데 네네. 이건 좀 오래 걸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아마 매각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한 최장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그러니까요.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매각 신청을 한 건데 이 시점을 고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선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은 앞서 짚었던 것처럼 이제 2018년 11월에 나온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네. 당시 피해자와 유족 5명, 피해자 4명, 유족 1명 해서 총 5분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네. 이 가운데 3분이 벌써 돌아가셨나요? 고령으로 돌아가셨죠. 예. 남은 원고들도 이제 90이 넘었고요. 그러게요. 예. 네. 일본 아베 총리도 계속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징용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분들이 피해자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예. 박순자 의원 버티기의 대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큰 업적을 이뤘다는 의미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대가라고 표현하는 그 대가입니까? 예, 두 가지 다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왜 버티기 대가인지 그리고 또 버티기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비공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박순자 의원한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징계 사유는 이런 겁니다. 원래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요. 네. 워낙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어하는 다선 의원도 많아졌고, 그렇죠. 또 의원들의 선수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2년씩 맡아야 하는 상임위원장 임기를 이제 1년씩 쪼개서 맡는 게 이제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인데 아마 17대, 18대 넘어오면서 좀 그런 관행이 생겼죠. 네. 박순자 의원도 원래 애초에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맡고 그 다음 1년은 같은 당의 홍문표 위원한테 넘겨주기로 당내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이런 합의를 깨고 룰을 깨고 버티고 있다. 이런 게 징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상당히 센 거 아닌가요? 전례에 비춰서 최근 전례에 비춰서 보면 그렇죠. 예. 가장 최근에 한국당 내에서 징계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김순례 의원 5.18 망언, 5.18 망언으로 괴물 집단 발언했던. 예, 맞습니다. 당원권 정지 석 달의 징계를 받았는데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라고 많이 논란이 있었죠. 네. 최근에 또 당원권 회복을 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세월호 막말을 했던 차명진 의원도 당원권 정지 석 달에 그쳤습니다. 예. 만약 당원권 정지 이제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공천 시기가 이제 언제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 공천 시기가 이제 아마 내년 1월 말쯤 되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박순자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자, 망언과 버티기 무엇이 중헌디?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판단은 조금 이제 일반인 판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의 이제 당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요.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법원 간다인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관여한 책임자 34명에 대한 그 수사. 검찰 수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8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오래 걸렸네요. 네. 예. 제조사인 SK케미컬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그리고 유통업체 쪽에서는 이마트와 GS 리테일 관계자가 여기에 포함됐고요. 네. 환경부 서기관 최아무개 씨는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게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SK케미컬 홍지호 대표와 그 애경의 안용찬 전 대표한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수사가 이전에도 있었고 기소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었고 네.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결국 이듬해 2012년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는데 네. 당시만 해도 이 피해 사실 입증해 줄 수 있는 역학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기소 중지가 됐었죠. 네.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 결정을 그때 결론을 검찰이 냈었는데 네. 이제 그 결정을 이어받아서 2016년 다시 검찰 수사가 이어졌었고요. 그때 관계자 이제 대표적인 게 옥시인데 네. 관계자 처벌이라는 결과를 처음 이제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옥시만 처벌받고 또 이번에 이제 애경 SK케미칼 이제 대표가 구속 기소가 된 건데 예. 이제 애경 등이 이제 그 당시에 옥시 뒤에 숨을 수 있었던 거는 폴리액사 메틸렌 구아니딘 발음이 어렵죠? 어렵죠. 네. PHMG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네. 이 물질의 독성은 당시에 검증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애경 제품 등에 쓰인 이것도 역시 발음이 어렵습니다.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 이라고 하는 네, 고생하십니다. 네. 예, 독성 실험 결과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하는 네. 이유로 2016년 당시에는 옥시만 처벌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였죠.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안방의 세월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참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파야 되고 끝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한 어린 아이가 산소통을 끌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모습 보셨죠? 네네, 영상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저 인상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던져본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아무튼 끝까지 해서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